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글로벌 시장은 뒷골이 싸한 조정을 보였고 중화권 증시는 금융위기를 맞은 듯 추가 급락을 하였습니다.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데 한편으로는 수요일 정도면 이제 증시 반등 나올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죠. 우리 시장도 전일 오후 시장에 상승폭을 모조리 반납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과연 시장이 추가 하락하게 될지 하락은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갭 상승 이후 431선까지 빠르게 달리는 등 초반에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거두면서 상승이 나온 듯 했죠. 첫 30분 동안 5천억 원을 거두면서 전일 숏포지션을 빠르게 손절매를 했는데요. 오늘 시장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은 중화권 증시 개장 이후 외국인 선물 매매 패턴이었습니다. 중화권 증시는 장 마감 때까지 거의 6%가 넘는 급락을 보였는데 물론 본격적인 하락은 오후에 발생했어요. 그러나 오전에도 상승 에너지가 약했죠. 그런데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는 10시 15분 그 홍콩 세션 선물 거래가 개장하자마자 우리 시장에선 선물을 추가로 매수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무려 9천억 원이 넘게 선물을 사면서 시장을 바쳤습니다. 사실 이게 미스테리였던 것이 그렇게 선물을 바치게 되면 변동성이 확확 죽어나가야 되는데 장중 변동성 하락은 거의 없었죠. 생각해보면 지난주 목요일부터 변동성이 잔존일 대비 거의 빠지지 않아서 지난주에야 배가 효과 때문에 그렇다 치고 이번 주에는 세타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옵션 가격이 제대로 빠져줘야 되겠지 싶었는데 전혀 빠지진 않았어요. 콜옵션 가격도 지수를 받쳐대니까 빠지지 않는 것은 당연했는데 결국 오후 1시 30분 이후로 시장이 이상하게 바뀌게 됩니다. 지긋지긋한 이 430선 수렴 이후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아래로 돌리기 시작한 선물시장은 거기서부터는 아예 변동성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변동성이 거의 죽지 않은 상태에서 변동성이 급증을 했다고 하지만 글로벌 변동성 대비 우리 시장 변동성은 아주 낮은 편이죠. 그래서 오후장에 풋옵션이 작은 시장 조정에도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30분 동안은 이 428선에서 버벅거렸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풋옵션 가격이 사고 날 뻔했죠.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에서도 이 풋옵션 가격이 또 상승해서 끝났기 때문에 시장은 추가 하락을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네요. 또 하나 있었던 것은 그 미스테리가 이 프로그램 매매예요. 차익 매수야 전일 대비 베이시스가 좋아져서 일부 들어온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 청산 때문에 차익 매수가 들어온 것은 맞지만 비차익 매수가 오늘 대량으로 집행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외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사서 6개월, 1년 갖고 있으면 돈 된다는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사실 중국 증시 지금 개박살 나고 있다고 하지만 해당 시장은 옵션 시장이 잘 발달해 있으니까 이번 만기 끝나고 옵션 가격 지금 빵빵하게 부풀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변동성 매도 쌓으면서 델타 롱을 쌓아가면 1년 뒤에는 무조건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차라리 좀 더 있어 보이고 뭔가 진짜 돈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변동성 터지는 국면에서 변동성 매도를 쌓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짓이고 또 어려운 일인지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차라리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중화권 증시도 변동성 살아있고 미국 증시도 은근히 변동성이 살아있으니까 해당 주가 지수들을 엮어서 만드는 그 투스타 ELS의 쿠폰이 정직하게만 걔네들이 찍어준다면야 세게 나올 수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은 좋은 쿠폰으로 나오면 그걸 매수의 기회로 ELS 매수의 기회로 삼겠다. 이런 것이 차라리 더 와닿습니다. 물론 저는 ELS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제법 진행되면서 시장은 오전장을 버텼습니다. 이는 월말 주식 매수 집행이 영역에 들어와 있음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전에 일방향 하락 추세가 진행되더라도 오전장이 특정 시점 혹은 오후장부터는 꾸준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이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월봉이 양봉되기는 힘들지만 과연 다음 달에 다시 양봉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옵션 가격을 놓고 보면 여전히 외가격 옵션들이 가격이 살벌하게 비쌉니다.
제가 풋옵션 435 매수분에 대해서 해지를 415 풋매도로 했다가 이 델타를 못 쫓아가서 나중에 레이쇼 스프레드로 전환했죠. 거의 일주일이 지났으면 뭐 풋값이 반토막이 날 법도 한데 전혀 빠지질 않았어요. 게다가 월요일 마감 무렵 아주 비싼 가격으로 풋 425를 매수했는데 장 초반 갭 상승에 박살이 났지만 오후에 그걸 상당히 살려버렸어요. 어차피 뭐 해지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라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시장이 매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미결도 상당히 가벼운 상태고 월말 마감을 앞두고 공수 교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딱 한 가지 방향만 놓고 보면 시장에는 일봉상 양봉보다 음봉이 많습니다. 또 대만 증시 한번 보시면 지금 61선을 갭다운으로 밀어내기 딱 좋은 상황이죠. 게다가 어제 해외 시장에서 SOXX가 박살난 상황에서 우리 증시에 롱을 본다? 이거 쉽게 할 일 아니라고 봅니다. 또 상해 시장이 이틀 연속 대폭락을 했다고 해서 오늘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후치 차이나 A50 같은 거 이거 롱텀으로 보면 뭐 단기 매수할 권역이면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추세가 위로 돌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즉 얘네들도 본격적인 상승 전환은 아직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일단은 언더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시장에 대한 숏 관점 유지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어제 중화권 증시가 오후에 그 추가 급락을 하면서 결국 유럽 증시도 조금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초반 40분 동안 독일 증시가 기준으로서 마이너스 한 1.3%까지 하락한 등 처음에는 빠른 하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였고요. 그 뒤로는 꾸준한 반등을 보이면서 결국 장중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하기도 했는데요. 그 뒤로는 사실상 의미 있는 방향성 흐름은 없었다고 보지만 요지는 이번 달에 하락은 안 주겠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매도세가 없었는데 그나마 변동성이 계속 안 빠지고 있는 것은 이번 달은 안 빠져도 다음 달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사실 증시보다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입니다. 유럽 세션 시작하고 나서 독일 국채는 계속 상승을 해서 월요일 기록한 고점권에 도달해서 마감을 했고 미 국채도 마찬가지죠. 월말 수요로 채권 매수가 유입됐다고 판단됐는데 여전히 다른 곳에서는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지금은 수요가 펀더멘털을 이기고 있는 것이지만 FOMC 이후 혹은 8월 이후에도 채권 시장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8월 들어서 증시가 조정을 받기 시작한다면 채권 가격이 다시 빠지게 되는 것이 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해요. 통화시장에서도 수요가 펀더멘털을 이기는 모습이 관찰됐는데요. 유럽 세션 초반에 이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유로화도 같이 빠졌다가 최근 기록한 저점권 그러니까 1.1780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고요. 이후 유럽 증시가 조금씩 반등을 시작하자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유로화는 급반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달러 바스켓 모두가 급등을 한 것은 아닌데요. 어제는 엔화가 워낙 강하게 오르면서 달러 인덱스가 눌려서 유로가 올라왔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오지와 루니, 키위 같은 원자재 통화들은 많이 약했죠. 물론 나흘 연속 위안화가 급락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크 오프가 진행되었다고 하면 커머디티 시장은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죠. 우선 골드는 어제가 옵션 만기이라서 이 1800달러 이상으로도 또는 이하로도 강하게 보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끝까지 1800달러 껌붙이기로 끝냈습니다. 비달러 바스켓이 위치를 고려하면 금값은 저는 1750달러로 내려가 있어야 정상 같은데 채권 시장이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골드도 일단은 1750달러 정도는 구경시켜 줄 것 같아요. 다만 1750달러 가면 거기서부터는 아주 빠르게 1800달러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먼저 1800달러 이상으로 이 랠리를 보였다가 거기까지 먼저 가기보다는 한번 눌렀다 가는 게 더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월말 월초에는 이 골드 같은 경우도 실수요자들이 해지 목적 거래가 들어오면서 방향성 파악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한 방향만 보고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머디티 시장 보면 구리는 아시아 세션 오전에 커버링이 나왔다가 홍콩 시장 급락과 함께 전일 상승분을 상당량 반납을 했는데 LME 세션 시작되고 나서 이 유럽 세션에서 증시가 반등 나오면서 장중 하락폭을 전부 만회했죠. 하지만 커맥스 세션 들어서부터는 상승 탄력이 감소했고요.
결국 어중간한 위치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루머일 뿐이긴 한데 모 헤지펀드에서 카파를 놓고 이 대량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데 상품시장 참여자들은 뭐 다 거기서 거긴 사실 서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그 뭐 기억하실 분들은 있겠지만 그 천연가스를 시장에서 이 아마란스 펀드가 전쟁을 벌이다가 나가 떨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레버리지로 흥한 자 레버리지로 망한 게 이 바닥이고 그게 절정인 게 파생시장 그것도 커머디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커머디티 가격은 펀더멘탈에 앞서 수급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숏에서 손절이 나오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되게 상승합니다. 롱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유럽 세션 정리해보면 증시는 여전히 월말까지는 안 빼겠다는 게 강했고 채권 시장도 실수요 달러 이 월말까지는 웬만해서는 안 빼겠다.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리스크 오프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겠다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시장은 보통 지수 선물이 갭다운 출발을 하면 빠르게 말아올리는 편인데 오늘은 달랐어요. 특히 유럽 세션이 제법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나스닥 중심으로 줄줄줄 하락이 시작되었고요. 장중에 마이너스 2.3%를 거의 뭐 스트레이트로 찍었으니 멘붕이 나올 법도 했죠. 반면 S&P가 하락한 이유는 전적으로 변동성 매수에 따른 해지성 매도가 나와서 그렇다고 보는데요. 간만에 변동성 거래가 제대로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며칠 동안 지수가 계속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안 터졌던 것이 오늘 한번 이익 시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적 시즌에 대한 응답이 시원치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데요. 어제 테크 주식들 죄다 두드려 맞았죠. 고점권에서 음봉이 나온 것도 문제지만 좀 더 뜯어보면 이 테슬라 같은 게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장중 오름폭이 너무 약하다 했는데 오늘 시가 이후에 그냥 다 까버렸죠. 이런 게 시장이 조정으로 전환된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그리고 오늘 장마감 후에 발표된 그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걸해서 애플은 마이너스 1.9%,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나마 강보합, 구글은 플러스 0.95% 정도로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아마존도 발표하는데 이렇게 계속 달렸던 녀석들이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면 미국도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펀더멘털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 트리거가 이 아시아의 증시의 텀블보다는 채권 시장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이달 말까지는 최대한 버티면서 S&P 지수가 4,400선에서 프리미엄을 좀 더 빼주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새벽 2시 20분까지 그 줄창 하락이 나오던 것이 그 뒤로는 매도세가 끊기면서 빠른 반등이 나와서 나스닥 지수를 상당량 끌어올렸는데 이는 처음이 스트레이트 하락이 이 테크 주식에 대한 매도도 있긴 했지만 변동성 매도자들이 해지를 포함한 시장 외적인 요소들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게 멈추자 바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아직 뭐 실적 시즌이 끝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월말 매수 수요, 이 실수요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월말까지는 매도 비율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좀 이야기하면 이 월요일에 손절매했던 VIP샵 결국 15달러대로 처박혔어요. 제가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원래는 이 달러 베이스 거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결제 방식도 익숙하고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편하다는 생각을 해서 후강통 거래보다는 그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을 더 좋아했는데 지금 미국 중국 갈등이 심화되면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 물론 지금 충분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중국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모두 딜리스트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그냥 며칠 보면 이 학을 떼게 됩니다. 제가 그 빌황 사태 처음 일어나고 나서 시장 좀 가라앉았을 때 그 GSX 테크에듀라고 그 종목 좀 좋아해갖고 좀 사서 이익을 챙겼던 게 있는데 그 심볼이 이제 GOTU예요. 이 종목 그 시점 대비 그러니까 제가 샀던 시점 대비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와 진짜 할 말 없습니다. 빌황 아저씨가 이 50달러부터 150달러까지 펌핑을 했는데 이걸 60달러에서 스탑로스 당했죠. 그거 스탑로스 안 됐으면 글로벌 투자은행들 지금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아시아 증시 급락이 오늘 오전 중에는 대충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마무리되는 것과 시장이 다시 올라가는 것은
별개의 일이죠. 특히 이번 주 홍콩이 옵션 만기예요. 그래서 홍콩 주요 지수들이 풋옵션 시세가 지금 뭐 100배가 나는 등 뭐 놀라운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거 변동성을 가라앉힌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 이야기는 추세적 상승이 아닌 변동성 감소의 반등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장에는 바닥을 찾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할 거고요. 오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게 뭐 진짜 단기 반등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몇 날 며칠이고 따라갈 만한 반등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은 지금 시장이 가벼워진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밀리게 되면 420선, 425선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언제 갔냐가 문제가 되겠죠. 오후장에 하락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전장에 빠르게 하락할 경우에는 연속적인 시세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이 방향성 매매가 중요하고요.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비싼 풋옵션 시세가 과연 가라앉아 줄지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월봉의 위치가 지금은 아직은 바로 급락을 용인하기에는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추가 하락이 나온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풋옵션을 최대한 싸게 사서 모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울러 중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시간이 10시 15분이므로 그 시간을 전후로 일단 시장이 반등할지를 더 봐야 됩니다. 본장 열리고 언더슈팅이 마무리되는 자리부터는 우리 시장도 강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이 등락은 최대한 무시하고 홍콩 세션 열리고 나서의 반등만 신경을 쓰는 것으로 대응한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오늘 원유 재고가 발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데 그동안 이 오일리그 카운터의 증가도 반영을 안 했고 이 오펙 플러스의 액션도 일단 다 돼가는 상태죠. 문제는 유가가 아직도 안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버슈팅이 한 차례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시장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버슈팅 이후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야 뭐 그때는 주봉 음봉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지수는 이번 달까지는 해외 시장도 숏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시아 증시가 변동성이 좀 커졌는데 여기에 괜히 휘둘려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홍콩 주식들 막 땡긴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20년 트레이딩 경력을 걸고 얘기를 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예.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